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만을 꼽으라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자체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걷고 뛰고 땀을 흘리고 잠을 자고 느끼고 말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데이터를 결국 만들어냅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재화이자 새로운 권력이며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접근권을 가지며 어디에 저장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염기서열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대표적인데요. 유전 정보를 조절하고 유전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많은 생명 현상이 모두 데이터입니다. IBM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그 밖의 외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각 종류별로 인간이 평생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의료 데이터는 0.4TB, 유전체 데이터는 6TB에 그치는 반면 그 외의 외부적인 데이터는 무려 1100TB나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10%, 30%, 그리고 60%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현재 의료에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병원의 전자무기록이나 종이 차트에 기록된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 정도입니다.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에는 암 치료 등 몇몇 예외적인 질병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의료에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밖의 외부적인 데이터는 현재의 의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의미 없이 벌어졌거나 불완전하게 얻었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기술적으로 측정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어러블 센서,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개인 유전 정보 분석 등의 발전에 따라서 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 양과 질 모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등의 발전은 이 디지털 의료 데이터를 공유, 전송, 저장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은 이 4P 의료의 구현과 직결됩니다. 4P 의료는 P로 시작하는 네 가지 의료 혁신의 목표, 즉 예측 의료,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참여 의료를 의미합니다.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며 개별 환자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맞춤 의료 혹은 정밀 의료라는 개념은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사실 의료의 궁극적인 지향점 중에 하나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환자들은 모두 다른 유전학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개별적인 차이 때문에 이 동일한 치료법이나 약, 심지어는 음식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동일한 질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는 약이 다른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환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이 정밀 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밀 의료의 출발점은 이 개별 환자의 특징과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에
대해서 유전 정보를 비롯한 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데이터를 측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그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를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관한 데이터는 예방의료와 예측의료의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역시 유전정보 및 센서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하면 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질병의 발병이나 재발, 악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 예방까지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개인 환자에게 유전적으로 발병 위험성이 높은 질병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방을 미리 잘라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 특정 유전자를 분석하면 유방암과 난소암 등의 발병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의료와 예측의료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1년에 병원을 몇 번 방문해서 검사를 받거나 몇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예측, 예방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의 측정과 분석을 기반으로 이 발병 혹은 질병의 진행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와 패턴에 기반하여 이 미래의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경우라면 말투, 어조, 대화 빈도, 활동량, 수면 패턴, 호흡 패턴, 안면 표정, 활력 징후, 심박 변이도, 피부 활동 전이, 복약 수능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향후 상태까지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라면 대기 오염 지수, 온도, 습도 등 환경적인 요인과 활동량, 활력 징후, 강제 호흡 배출량, 호흡 패턴, 복약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의 측정과 분석은 예방의료와 예측의료의 구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데이터 측정, 저장, 통합 및 활용은 참여의료의 구현 역시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의료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환자도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환자들이 이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측정한 데이터들입니다. 이를 환자 유래의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자 자신이 주도하여 측정한 데이터가 결국 맞춤의료, 예방의료, 예측의료를 구현하는 근간이 됩니다. 미래의료에서 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의료에 참여하며 더 많은 권한과 책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